plan, rearranging my life, and I won't look back ever again. And you ain't see me activated. You better hope that you never see me agitated. I think about my actions, plan them out, evaluated. That's how I end up on the top, man, I'm calculated. My mind's a weapon, my body is the engine. I'm never second guessing, I just do what I was destined. Cause I feel I got the blessing, persistence and obsession. That's how you keep progressing, I already learned that lesson, yeah. I'm changing who I am, I'm making a new plan, rearranging my life, and I won't look back ever again. You can't stop what's moving, you can't stop what's moving. I'm changing my life, and I won't look back ever again. No fear, see clear, you deserve to be great. I know it feels like things get in your way. Push through those walls and the others will fall. Sit up, stand tall, you can get through it all. I need some energy, anxiety's no friend to me. I have a short memory, I don't really remember things. That's how I move on, that's how I stay strong. A new day's on, I'll keep moving right along. And I feel like the pain in the past, it needs to stay in the past. You gotta take off the cast. I wanna feel like I'm a new person. I wanna have clear vision and purpose. And I feel like the pain shouldn't last. If you can move on and past the things that make you feel bad, and you can change in your brain, I'm certain. I've done it before, and man, I'm not perfect. I'm changing who I am, I'm making a new plan, rearranging my life, and I won't look back ever again. You can't stop what's moving, you can't stop what's moving. I'm changing my life, and I won't look back ever again.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조선일보 뉴스에서 대규모 건설사 파산설이 이제 나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규모 대구 사태라고 그러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구 사태가 서울, 경기, 인천에서 재앙급으로 벌어질 것은 어떻게 보면은 99.9999%예요. 오늘 조선일보 특별 기사로 해갖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주택산업연구원 뉴스도 하고, 이유는 뭐냐? 선분양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벌어질 일입니다. 왜? 선분양 제도로. 1978년부터 76년에 준비한 78년에 시작된 선분양 제도가 세계에서도 없는 제도죠. 그래서 선 분양하고 대규모 입주할 때 언제 입주해요? 다음 달부터 입주할 때 망하는 거예요. 선 분양 후 입주 폭망. 매일 벌어졌던 그 사기입니다. 건설 업계하고. 그러니까 선분양 제도라는 게 뭐예요? 정부에서 보증하고, 보증공사를 통해서 보증하고, 시민 재산을 갖다가 대출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시스템입니다. 청약 경쟁이라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제품을 인도받지 않고 비용을 납부한다는 자체가 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특히 주택에 관한. 그러니까 건설업계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할 거에 대해서 논리가 없다고요. 제품 인도가 안 됐는데 어떻게 비용을 미리 비용을 미리 받아서 분양을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웃기는 게, 사람들이 이번에 대규모 도산설이 건설사나 금융권이 돈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자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요.
자기 돈, 이게 뭐냐? 그냥 핵폭탄 터트리는 겁니다. IFRS 15에 걸립니다. 15에 걸립니다. 계약이 인도에 관한 사람. 이거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기득권들의 어떤 자산 증식 수단에 기망이나 자산 증식 수단에 하나의 기망으로 이용했던 제도예요.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제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물건값을 선납받고 제품을 인도하는 겁니다. 물건값을 선납받고 제품을 인도하고 사후 보장이 없는 거예요. 시민 평생 돈인데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 보면, 한 시민으로 보면은 평생 모아도 못하는 엄청난 자산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국가가 이거에 대해서 보장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금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세금으로, 국민연금으로, 뭐 보증공사 돈으로 다 그러는데 자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이번에 무슨 화천대유 자기 돈 안 들어간 겁니다. 다 은행 돈, 성분양받던 선납금 갖고 땅 사고 건물 지어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은행도 돈을 벌고 건설사 돈을 벌고 이거에 개입됐던 각종 위원회나 각종 감리나 하여튼 수많은 지자재나 전부 다 이익을 얻습니다. 누구만 망하는 거냐? 분양받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논란은 다 거짓말이에요. 뭘 지금 안 건드리면서 얘기를 한 거냐? 이 문제가 대해서. 선분양제도. 그러니까 선분양제도에 의한 경제 불황이 오면 터트리는 사기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도 40%, 100대 건설사 40%가 법정 관리를 신청해버렸어요, 그냥. 법정 관리를. 2009년에 법정 관리를 신청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35,000채가 미분양인데, 저기 맘채에서. 1년 사이에 35,000채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2년 내에 15만 채까지, 10만 채에서 15만 채까지 미분양이 폭증합니다. 왜? 과거에도 이렇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 자기 자본금이 얼마냐? 건설사 자기 자본금이 얼마? 에코티가 얼마냐? 없어요. 에코티가 없다고. 에코티가 없습니다. 그럼 반항하거나 그러면 그때 어떤 사람들을 동원하냐? 이른바 그 엑스맨이라는 사람, 오피맨 네 가지 부류를 동원합니다. 이거에 대해 문제가 터지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봉합을 하는 거예요. 임시 봉합을 하는 거예요. 뭐냐? 오피맨, 엑스맨, 조직폭력배. 엑스맨, 오피맨, 조직폭력배. 그리고 불안한 이웃이라는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 완공되고 다음 달 말부터 입주입니다. 다음 달 넷째 주부터 전국에 50만 가구가 입주합니다. 분양 다 하고. 그리고 터뜨리는 거예요. 다 빼돌리고. 여기에 문제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무슨 뭐 시민단체, 교수, 환경단체, 먹여 살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전관예우, 감리, 뭐 건설회사, 공기업 퇴직한 사람들 등등등등 수만 명이 여기에 피 빨아먹고 사는 겁니다. 국민 혈세. 그러니까 여기에 본인들은 아무런 에코티가 없는 거예요. 자본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터트리면 경제 위기 때문이죠. 아니 원래 자기 자본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사기다. 그러니까 다 좋다 이거예요. 물건을 인도하면 완벽하게 물건에 대한 하자 책임을 져야 된다. 건설사에서.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 제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시민들도 뭔가 눈에 뭔가 씌워서 그게 무슨 황금덩이 생각하는데 제품입니다. 제대로 제품을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3년 전, 4년 전에 대규모로 국가에서 시행 공공이든 민간이든 자기 돈 갖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에 동원하는 게 언론. 오늘 조선일보는요, 2017년에서 2019년 상반기까지 본인들 기사를 보세요. 내가 여기 하도 악랄하게 그거 선전선동했던 기자 이름을 까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분 사기꾼이에요. 여러분들 그 기자 이름 기억하시죠? 그 사람 지금 요즘에는 그 면상 얼굴 전부 유튜브라든지 뭐로 해갖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사실은 유튜브보다 그 사람이 그렇게 건설업계 냈었던 기사, 조선일보인 기자 차학봉 씨 말고 딴 기자, 후배 기자. 그 새끼 사기꾼이에요. 시청자 조선일보를 신뢰하는 독자들 속인 사기꾼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사진을 4년 전, 5년 전 해갖고 전부 다 줄 서 있는 거, 매일 줄 서 있는 거 보여줬잖아요. 현장 가갖고 아닌데 계속 5억 올랐다, 3억 올랐다. 오늘 차학봉 기자가 봉다방이라고 올렸던 거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내용 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이건 사기입니다. 그냥 시민들 선납했던 돈, 보증했던 돈 갖고 돈놀이 하다가 경제 위기 터지면 나 몰라라 도망가는 빤스런입니다. 그리고 국민 열쇠로 다 메우는 거예요. 여기에 천문학적인 이익에 대해서 광고비니 무슨 퇴직금이니 전부 나눠 가지는 겁니다. 무슨 국토부,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같으면 부조리가. 아니, 교수들은 전부 거의 신도시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나도 그 신도시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어갖고, 박사과정 다녔던 거거든. 사실은, 신도시 건설회사 갑질하려고, 그 선배들 라인 잡으면 되니까, 박사 따갖고 교수하면서, 견인 교수는 아니면 그쪽 있으면 심사평가 다니거든, 신도시. 난 또 특급 있잖아, 감리. 전기하고 이쪽이. 정보통신 정비 쪽. 생각보다 선배 그 자리 내가 물려받으면 선배들. 철도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정보통신하고 특고합 전기 쪽, 수배점 전기 쪽, 신도시. 환경은 그쪽에서 먹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사기를 바꿔야 돼요. 그게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 국회에서 뭘 해야 되냐? 서문양제 폐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앙적으로 이 사태는 확산될 수밖에 없고 재앙이라고 계속 언론사에 떠들 겁니다. 왜? 국민 혈세, 국민연금하고 그리고 국가 혈세 동원하기 위한 수작질이죠. 미분양까지 사고. 그러니까 자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요. 신도시 심사평가위원회라고 있어요. 신도시 그 적정성 심사평가하고 되게 많아요. 과정 까다롭고. 신도시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막 사인 받아야 돼요. 다 사인 안 해주면 얼마나 빨아주는데 대형 건설사 부장이나 이사가 따라갖고 밤에 사실은 룸사롱부터 시작해갖고 아침에 저기까지 풀코스야. 존나 빨아줘요. 왜? 전부 민자고동 도로부터 시작해. 씨발, 나도 내 인생, 그런 A급으로 살려고 그랬지. 사실. 난 욕망 없어갖고 이렇게 됐겠어? 내가 잘 아니까 얘기해주는 거야, 사실은. 나도 우리 집안에 정말 잘 나가는 부자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준. 그거 보고 어릴 때부터, 나도 저렇게, 돈 잘 벌고, 우리나라 출세주의 있잖아요. 나도 거기에 언젠가 발 담그고 싶은 그런 욕망이 어릴 때 없었겠냐고. 차별받고 그랬는데. 을지라도 병지를 했던 사람들 왜 끝까지 공부하고 그 사기에 있겠어요? 공부하는 게 얼마나 독해야 되는데. 왜 그러는 거 갑질하려고. 얼마나 좋은데, 빨아주면. 욕망은 누구나 있지. 그러니까 다 아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왜 그런지. 돈을 얼마큼 천문학적으로 벌 수 있는지, 그 사람들끼리.
아니, 내가 자격증 20대 따고 30대 뭐 석박사학위를 왜 다녔겠어. 40대에 뭐 하려고 그러겠어. 40, 50대. 뻔한 거 아니야. 아니, 저기하고 실무하고 그걸 왜 따? 저기 보통 사람들은 석박사면 석박사, 아니면 실무면 실무 이렇게 딱 가잖아요. 자격증 딴데. 근데 왜 둘 다 양쪽 다 하겠어? 학교에서 어리 교님 교수 자리 받고 막 이러면서. 왜 그러겠어요, 막. 왜 그래? 최고야. 분양가 심상위원회부터 시작해. 그걸 아니까 돈 버는 걸 옆에 다 받고 다 알고니까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다 아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 알지 나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선분양제니까 뭐예요? 평가하는 사람들 사인만 받으면 되니까 심사평가하고 뭐 하는 사람 분양가 심사위원부터 시작. 온갖 들어가 있던 평가하는 사람들 선분양제도에서 건설사에서 어떻게 해주겠어 나를 갖다가 작게는 수십억에서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알지. 후분양제 되면 어떻게 되는데? 후분양제 되면 일만 되는 거지 다. 돈 내고 사람들 얼마나 꼼꼼해 주는데 하자 있으면 안 하니까. 아니야? 아니야? 공장 하나 들어올래도 평가가 몇 개가 들어가는데. 진짜, 전국에 수백 개 사업장에 다른 그 신재생 뭐 재건축까지 합치면은, 2천여 개 사업장에, 내 자리 하나 없겠냐, 꽂아놓을 자리. 인마이 포켓은 아침에 되면은 이렇게 종이 가방으로 해갖고 집 앞에 있지. 그러면 술 먹고 오면 사우나하고 오면 집 앞에 딱 저기 있지. 반갑습니다. 심사위원회 들어가면. 이름을 요즘에는 수사 들어가고 제보 들어가니까 요새 비밀 그걸로 하잖아. 이름을 이렇게 가려버려요. 개인 그 뭐라 그러지? 신원 비밀 조항이라고 그래갖고 이름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는 뭐예요? 한국에 있는 난다긴다 하는 부조리하고 남욱 사태는 다 그거예요. 그냥 허가를 받는다. 그리고 남의 돈 갖고 사업을 한다. 돈이 남는다. 문제가 터지면 경제 위기 때문이다. 내가 1년 전에 제일 잘 나갈 때 그랬잖아. 내년에 이거 대규모 부도설 나온다. 언제? 11월 달에.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내가 신이네? 항상 상기 신도시가 있다 할 때 1년 전에 강남 뒤에 상기 신도시가 정부에서 발표할 거다. 2천만 평 있다, 강남 뒤에. 아니라며, 그때 미친놈이라며. 내기들 1년에 발표하잖아. 내가 그러면 그걸 앞날을 볼 수 있는 어떤 예지력이라든지 하늘에서 뭐 선택받아서 무슨 예언 놀이를 하는 이런 거 아니면 우리나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 거야? 단지 나는 여러분 편일 뿐이에요. 나보다 능력자 사람 되게 많아요. 나는 단지 여러분들 입장이나 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거기 기득권에 들어가면요. 그런 어떤 권력이나 기득권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게 제일 그걸 하고 싶냐 그러면 그런 기득권 놀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제일 꿈꾸는 게 뭐냐? 나이가 70 먹고 80 먹어도 초대를 합니다. 원로나 막 이런 거. 그러면 무슨 지랄을 할 수 있냐 그러면 말 되지도 않는 소리를 갖다가 한 2시간씩 떠들 수 있어요. 사람들이 심각하게 듣고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돈이 문제 아니야. 출세하는 게. 사람들이 뇌물 먹었었는데 그것도 권력이 있고 필요가 있어요. 뇌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먹고
제일 좋은 거 뭐냐? 살아있는 느낌은 어떤 거냐? 수백 명이 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실제, 정말 짜증나고 듣기 싫은 얘기야. 그래도 다 이렇게 경청하고 박수 쳐주는 거야. 들어올 입장할 때만. 이번에, 되지도 않는 소리 한 2시간 해도 다 이렇게 올라갈수록 정말 지루한 얘기를 계속 들어요. 내 재밌는 얘기 해줄게. 여러분들, 바닥일수록 지루한 얘기가 없어요. 게임도 하고. 올라갈수록 그 지루한 얘기를 들어야 돼요. 개소리인 거 알더라도 두 시간 동안 헛소리 했는데 막 이래봐요. 막. 와갖고 누구 오셨다고. 오셨다고. 다들 막 와갖고 몇 명 와서 귓속말하고. 그거 보잖아요. 호텔이나 이런데 세미나 가갖고 보잖아요. 그거를 분기에 한 3번 정도 볼 수가 있어요. 3번 정도 보면은 그 생각, 내가 씨발 언제 한 번! 아이고, 저 자리 간다. 저 자리 간다. 다들 막, 지금 시작하십니다. 막. 그냥 진짜 하품 나오고 개소리인데 막 그거 보면서 느낌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자리 무조건 간다. 저 자리다. 저거다. 그래서 근데 돈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는 거야. 그냥 패미애들이고 지랄이고 다 미쳐갖고 날뛰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여성학교 그 누가 듣고 싶어 하냐고. 씨발년인데. 개 같은 것도 이거 씨발년인데 이거. 니네 집 얘기 좀 해달라 안 하잖아요. 뭐 개소리인 거 아는데 1,000만 원씩 왜 주겠냐? 1,500만 원씩 뇌물로. 뇌물 강의 아니야. 딱 가는데 부러운 눈빛으로 전부 다 권력이. 그런 자리 엄청 많아 생각보다. 보면서 진짜 생각 없는 애들은 지루하다 그러는데 생각 있는데 내가 무슨 수다를 갔던 정치권의 꽁지를 잡던 저 자리에 간다. 저 자리다. 네 얘기해. 네 가정사 얘기해. 씨발거사. 1,000만 원씩 받으면서 남의 얘기하지 말고. 걔는 무슨 걔 인생 불우한 얘기 그만 좀 해. 씨발려나. 진짜. 걔는 인생 없니? 네 인생이나 걔 인생이나 존엄한 건 똑같은 거지? 진짜 욕 나와요. 돈 1,000만 원씩 1,500만 원씩 처먹고 그지라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지랄 서로 그렇게 할 사람들끼리 지금 박수치고 박수 받을 사람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네, 계속 그 자리 그렇게 가야 되니까. 서울대 사실은 관료라든지 그런 집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벌이 아니야, 사실은. 사람들이 그거는 노예들한테 심어주는 마인드고, 위에 족벌은 핏줄이 제일 중요한 거고, 관료라든지 그런 세계에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직장 상사와의 관계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학벌이 보는데, 그거 모르는 새끼들 얘기야. 제일 중요한 거 뭐냐? 걔가 중학교 나와도 상관없어. 중학교 나와도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올해 그 사람에 대한 평판. 그 사람에 대한 평판. 직장 상사와 직장 하급자 간의 관계. 그걸 잘 맺냐? 유대감을 잘 맺고, 신뢰가 있고, 평판이 좋냐? 이게 관료라든지 제일 중요한 자리에 가는데 제일 큰 거예요. 도면 진짜 고마워요. 커피값도. 그거 보고 그러면, 그냥 가슴이 뛰는 거지.
야, 이렇게 개소리 하는데, 씨발, 2시간, 야, 나 진짜, 이 씨발 새끼인데, 저거. 다들 존경의 눈빛으로 눈 한 번, 괜히 안 지키려고 막. 우리나라 그런 자리 되게 많거든, 생각보다. 나도 씨발, 저 갑질의 최고봉 간다. 언젠가. 문 앞에 저거, 알아서, 나 이거, 그렇게 우리나라 돌아갑니다, 사실. 아니,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직장 상사와 나와 유대감, 하급자 나 유대감, 그 세계 평판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들어가면. 공무원 세계나 이런데, 조직에 들어가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출신 지역. 학벌이 아니고 출신 지역. 사실은. 내가 이게 적나라 얘기해 줄게. 다 공부하는 건 거기서 거기고, 걔네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후배냐? 내 고향 후배냐, 특히. 내 고향 후배냐? 나하고 한 20년 됐는데, 나하고 그런 관계냐? 그런 유대감이나 애착감이 제일 중요하다, 출세하는데. 주류는 끝까지 주류고,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비주류는 끝까지 딱깔이야. 제일 위에 올라가면은. 예. 누가 내 상사냐? 제일 중요한 학벌이 아니고 누가 내 상사냐? 누가 내 상사냐? 내 직접 라인이 내 상사 직접 라인이 누구냐? 내 사수가 누구냐? 아, 씨발, 이상한 소리를 해. 초등학교 그 입시학원에서 하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 그리고 같은 동양이냐, 같은 지역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서울대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조직 안에서. 내 새끼냐 아니냐에 따른 거지. 제일 중요한 동양이냐, 같은 동양이냐.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아, 모르나 봐. 내가 얘기한 건 그 사람들 저기 한 거고, 또라이라 얘기하는 거고, 학벌이고. 지금 거기, 지금 특수부 사람들, 검사들 또라이 아니야, 지금. 또라이 아니야. 이번에 걸린 거 못 봤어? 특수부에서 그 조작하던 걸려갖고, 감사원, 서해 피격 공무원 중국 어선에 먼저 대북 이거 몰이했었잖아. 중국 어선에 먼저 구조가 됐는데, 감청도 되고, 월북 단어가 들어갔다고 나와서 국민일보예요. 뉴시스. 첩보에 뭐가? 월북 단어가 들어갔다. 그런데 지금 대북몰이 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윤석열 정권에서. 수사 들어가고 조직. 그게 누구예요? 특수부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산주 국정원 기주실장 사표 수리했잖아요. 최근 증거 조작하려 하는 쌍방울건. 근데 그런 거 없다 저기래잖아요. 지금 증거 조작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거 이미 싹 퍼졌습니다, 커뮤니티에. 그래 자른 거 아니에요, 문제 생길까봐. 이지랄 한 거 아니에요, 그 문재인 수사하겠다고. 그래서 자른 거 아니야, 바로. 다 퍼졌는데 어떡할 거? 저 어떻게 막 또 수사 들어갈래나? 나도 수사하고? 몰라? 고향 상사, 학벌이 중요해? 일단 조직에 들어가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또라이들이 잡았으니까 그 욕하는 거지. 지네끼리 패거리라고. 어?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헤쳐먹고 사는 사람이 다 거기서 헤쳐먹으니까 언론은 광고비까지 헤쳐먹으니까 천문학적인. 그때 건설사 광고비 때리는 거 보세요. 거의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동아일보 어떻게 씁니까? 사진이 똑같아요. 지네끼리 찍은 게. 어디 똑같은 사진을 갖다 같이 씁니까? 줄 선 거 사진. 그때 그거 줄 선 거 거기 줄 섰던 사람들 양심 고백 나왔잖아요. 뭐라고? 줄서기 알바비 받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였던 겁니다. 줄서기 알바부터 시작해갖고. 시행사 직원들, 없는 사람 알바들 세워갖고, 줄 세워갖고, 뉴스에다가 조중동에서 사진 찍어서 올렸잖아요. 이거 좀 있으면 여러분, 이거 다 망하고 나서 몇 년 후면 또 알바들 수백 명, 수천 명 고용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얼마였어요? 유모차 끌고 오면은 20만원, 하루 일당, 3시간 일하고 20만원, 유모차. 할머니는 10만원, 공공이 뭐 하는 필요 없으면 하지 마세요. 돈 버는 일 아닙니다. 나라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지금 집단이. 그 구글에 검색해서 많이 없앴는데, 그 노예학 회기라 교육받아서 줄 선 거 보면은 그거 하잖아요. 복종의 심리 이용하잖아요. 복종의 심리. 노예들의 복종의 심리. 사진, 환경, 매경, 조선, 동아일보 똑같았습니다. 거기서 그 시행사에서 사기 조작이라 드러났던 사고 만들어갖고 찍은 거. 그대로 3년 동안 같은 사진 찍었습니다. 같은 사진 이용했어요. 그게 사기고, 그게 돈 받고 뇌물 안 받았으면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그런 거나 수사 들어갈 게 검찰이죠. 돈이 얼마나 천문학적으로 처먹었겠어요, 기자하고, 개새끼들이. 저번에 기자, 건설사 한 곳에다가 돈 요구한 거 보세요. 11억을 요구했습니다. 기사 하나 써주는데. 얼마? 11억. 2억 주고 고발해버렸어요. 인성이 아직 쓰레기였나 봐요. 웬만하면 서로 간에 돈 10억 주고 끝내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지랄들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나라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언론이 있겠냐고요. 지금 무슨 문제요? 남의 돈 갖고 사업하고 도망가기 그냥. 그 대규모 도망간 거예요 그냥. 캐피탈이고 뭐하는 보증이고. 문제촌이 공적자금 지금 집어넣으라. 국민연금하고 공적자금 집어넣으라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왜 집어넣어야 되는데? 누가 책임질 건데 이 사태를? 아니 선분양했던 놈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걸 왜 입주자가 책임져야 됩니까? 국민연금 돈이 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수억 수십억 하는 물건을 갖다 짓지도 않고 어떻게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돼요? 만약 후분양하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사기 쳐먹던 사람들 전부 다 사기 쳐먹기 쉽지 않아요. 빚 빨아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의 원인은 이야기하지 않고 경제 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자본금을 보세요. 회계에 들어가서 자본금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의 선입금된 분양금 갖고 땅 사갖고 건물 짓고 돈 받으면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사기지 그게. 50년 된 제도예요. 50년 동안 한국에 있는 돈 벌 수 있는 사람들, 기득권들 돈놀이 수단으로 이용됐던 악질적인 사기 부패 현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사 들어가고 제도 고쳐야죠. 왜 안 고칩니까? 뇌물 처먹고 광고비 처먹는 놈들, 사기 처먹는 놈들 너무 많으니까 그 특권을 안 버리려고, 여러분 피 빨려고, 여러분 사기 치려고, 여러분 자녀까지 피 빨아서 대선을 잘 처먹고 잘 살려고 이 지랄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연금을 동원하는 거 아니에요. 50년 된 1978년대 50년 가까이 된 제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박정희 때 만든 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기 쳐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자식 새끼가 3대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20, 30대들이 전부 450조 원 대출 받았어요. 450조입니다. 이번에 분양받은 사람은 너무 고분양가라 70%가 대출을 받았고 46%가 신용카드까지 대출 땡겼습니다. 이번엔 아비규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450조예요. 20, 30대가 지금 대출받은 돈이 내년 상반기에 500조 돌파입니다. 20, 30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전문가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왜 양심대로 살지 않아요? 뭐 하려고? 접대받고 뇌물 처먹으려고요. 나 이거 한 번에 5억, 저번에 400억 벌었다며. 남욱 사건이 그 얘기입니다. 500억 벌었다며. 난 왜 안 줘? 씨발 10억, 20억씩. 450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번에 들어갔던 여러분 자녀들 그 대대손손까지 언제까지 노예생활할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돈 있는 사람들 너무 탐욕이 지나치고 너무 다 헤쳐먹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배웠다고 힘있고 역량 있는 사람들 언론 기자부터 전부 다 변호사 정관까지 다 붙어있는 쓰레기 오물통 사기입니다. 그냥. 무슨 제도야? 그 이름이 선분양제도. 선분양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제법에 의하면. 국제적인 금융회계 질서에 의하면 선분양제도 존속할 수가 있냐고요. 그 자체가 사기인데. (450조입니다) 20, 30대 이 나라 이끌어갈 젊은 사람들 부채가 450조예요. 문제 터지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연금 냈던 연금하고 세금으로 지금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개 같은 일입니까? 왜 문제 원인을 이야기하고 제거할 생각을 안 해요? 영원히 계속되는 10년마다 계속되는 이 아비규환을 만들고 서민 자식들을 지옥으로 내뭅니까? 사기꾼들이 유튜브에 활개치고 선분양제도 폐지해야죠. 물론 반발이 엄청 나겠죠. 하도 사기 쳐먹는 놈들 많으니까. 그러나 당신은 땀을 흘려서 처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같이 사기쳐서 먹고 사는 인간 아닙니까? 이 공화정의 시민 질서를 파괴한 범죄자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거 보시는 언론이나 양심이 지금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선분양제도 폐지해야죠. 입주할 때 터트리잖아요. 그저께 봤잖아요. 다음 달부터 입주입니다. 1년 동안 50만 가구. 8억씩 6억씩 분양했던 거 입주입니다. 그걸 터트리는 거예요. 언제도 그랬어요? 2011년도. 10년 만에 똑같은 짓 한 거예요, 그냥. 여기 선분양제도 금융제도 다 지원제도 아니 사기 아니에요. 남의 돈 갖고 사업하는. 아니 분양대금 받아서 정부가 강제로 땅을 매각하게 하고 분양대금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에코티가 어디 있습니까? 에코티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건설사 떼벌 입찰하잖아. 50개 100개씩 만들어 입찰한 거 아니에요. 왜 제대로 얘기 안 하고 지금 모든 걸 호도하고 국민들 지금 살기도 힘든 시민들 벼랑 끝까지 몰고 있습니까? 이 땅의 지식이나 인간들이 왜 양심이 없어요? 자녀들을 보세요. 20, 30대 사람들 보시라고. 선분양제도 폐지해야 됩니다. 시민들 평생 피땀 흘린 소중한 목숨 같은 돈이 그걸 사기치겠다고 10년마다 하는 거는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사기칠 권리가 없어요. 가려고 지랄이고. 전부 밑바닥 임금 체불에다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전부 다. 사회가 이러면. 일본이요, 이지랄 한 다음에, 노예한 다음에 여파가 이겁니다. 도시락 먹고 퇴근 후에 또 혼자 집에서 술을 마시는 이런 혼밥, 혼주 문화가 직장인들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대명제를 2005년 이후에 금융 노예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일본에. 나홀로 문화의 배경은 과연 뭘까요? 점심시간 일본 도쿄의 한 공원입니다. 회사원 대부분이 도시락으로 점심을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간관계의 먹고 모습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는 혼자 밥을 먹습니다. 事務所の仲間先になんか行っちゃったんで、自分別に一人でも全然大丈夫ですよ。 일본 신세이은행 조사 결과 일본 회사원 10명 가운데 6, 7명은 점심을 혼자 도시락으로 해결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남은 시간에도 동료와 어울리기보다는 대부분 혼자 인터넷이나 개인 휴식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왜 ラ 그럴까요? ンチで、例えば30分1時間話してると、いろんな自分の言い 속마음 たいこと 얘기한 だ 다고 とか本音だとかを言わなくちゃいけなくなってくる。まあ、一人でいて、まあ、Facebook の時だけいいねをするだとか、 나홀로 점심에 익숙한 일본인들, 저녁 술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과 함께하는 술자리는 한 달에 2번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집에서 혼자 때 남성 직장인의 경우 집에서 술을 이렇게 외로운 사회, 이게 개인주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노예로서. 지금 청년들 하는 짓은 매일 이겁니다. 20대 빚내 갖고 하는 짓이 뭐겠습니까? 매일 손목 꽂는 거예요. 사상 최대의 자살 사태입니다, 지금. 사실은. 누가 만든 겁니까? 이 땅의 기득권들이 만든 문화입니다. 지식인들이 만든 문화예요. 사기 쳐먹는데 일조했다고 같이. 지금 20, 30대 빚이 450조입니다. 저기서 500조예요. 500조. 전부 사기 쳐먹은 겁니다. 우리나라 기득권, 이른바 소위 권력 있고 힘 있고 영향력인 사람은 똘똘 뭉쳐 사기 쳐먹은 거라고. 부자 대기니 지랄이니 해갖고 분위기 만들어서. 모험하라고. (10년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10년만 사는 국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대출자 44% 신용불량입니다. 사실상 신용불량. 신용불량자입니다. 금리 이제부터 13% 들어가요. 13%. 12%, 13% 들어간다고 내년이면. 44%가.
그냥 안 터질 수가 있겠냐고, 연체를 폭등하니까. 전부 대출 중단하는 거예요. 지금 대출 받는 사람, 한계까지 몰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올해, 내년, 지금 연말부터 월 11월, 12월, 내년, 내후년 상반기가 어떻게 돼? 대출 중단 사태입니다. 10%, 12%가 아니고. 40% 초과는 주택담보대출자의 63%예요. 신용대출까지 받으면 44%고. 초과가 몇 프로? 63%입니다. 네? 본 여론조사는 우리나라 5대 질환과 질병에 관한 사회보험 보장 실태에 대한 왜 뭐 이런 전화가 계속 와? 아니, 무슨 개소리냐고. 2020년부터 이미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살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2019년, 2020년에. 고위험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자 63%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금리가 올라? 그건 대출 받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대출은 중단이에요. 내환위기 사태 터지는 거라고. 지금 내환위기 사태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인생이에요. 몇 명, 우리나라의 소수의 이른바 기회주의, 출세주의자들, 부조리하고 부패한 인간들, 집단들 때문에 수천만 국민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고. (63%예요) 40% DSR 40% 이상 내는 사람이. 다 눈만 뜨면 두 채, 세 채씩 다 분양받았다고. 두 채 이상 분양받은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이번에. 지금 이 문제를 국민연금으로 다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남의 국민연금을 손을 대냐고. 이미 들어올 수 있는 돈은 다 월급이니 배당을 다 빼돌렸어요. 작년에 그랬잖아요. 사상 최대일 때. 대규모 건설사 파산설 나올 겁니다. 1년 후에는. 왜? 예전에도 2007년에도 그 지랄 했거든요. 2009년에 사태 터질 때 1년 전에 다 빼돌렸어요. 그리고 터트리는 겁니다. 경제위기라고. 선분양제 폐지해야 됩니다. 이번에 선분양제 폐지해야 됩니다. 이건 사기예요. 국민 전체를 속인 우리나라 한국 기득권의 거대한 사기파입니다. 폐지해야 돼요. 사업을 하면 자기 돈 갖고 해야죠. 리스크를 안고 해야죠. 왜 소비자가 리스크를 안고 소비자가 피해를 받아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50년 된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다 개수작이고 개소리예요. 사기치기 위한 또 다음번 똑같이 사기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다음번 사기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이번에 PF 대출이요. 300% 증가가 터져요, 지금. 이번에 다 메꿔주면 다음번에 또 할까요, 안 할까요? 선분양 제도인데. 선분양 제도화에서 이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LH공사 동원해갖고. 사기꾼, 사기지랄 하려고 거대하게 업계가, 한국 기득권 세계가, 부주려한 관료들이, 시민이 평생 피땀 흘리고 앞으로 모을 돈을 갈취하기 위한, 사실상 개발 시대에 시민들 돈을 국가 개발에 투입하기 위한 제도가 지금
시민들 평생 모은 피땀 흘린 돈을 사기 갈취하는 합법적인 수단이 된 거라고. 박정희 때 군사 독재 시대 때 만든 제도를 어떻게 민주주의 시대에 실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옹호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떻게 협조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양심이 있다 그러면 사기꾼들인데. 선문양제도 폐지해야 됩니다. 선문양제도 폐지해야 돼요. 사업이 안 됩니다. 그 회사 망해야죠. 자본주의국가인데. 선분양 제도니까 분양하기 위해서 온갖 개수작질을 한 겁니다. 관료급 전부 다 총동원된. 내가 대출 중단 사태라고 그랬잖아요. 동맥경화 대출 중단 사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고. 돈을 못 구해서 망하는 거지. 아니, 왜 박정희 시대의 유산을 지금 시민들이 껴안고 그 박정희 시대 부조리에 부패한 제도를 갖다가 왜 계속 껴안고 그 부패에 수많은 수백만 수천만 국민들이 피해자가 돼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시민이 평생 피땀 흘린 돈은 시민 본인의 돈이지 건설사나 기득권들 돈놀이 아닙니다. 그럼 엄연히 사기예요. 그 제도를 옹호하고 있어요. 그 제도를 옹호하는 거예요. 같이 사기를 계속 치겠다는 겁니다. 같이 부패, 천문학적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선부양제도는 폐지돼야 됩니다. 아니, 건설사 자본금이 없는데 어떻게 망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원래 아무것도 없다고 분양받은 사람 돈 갖고 돈놀이 하는 것 뿐이라고 법인만 만들고 가는. 이번에 여러분들 기다렸던 분들은 재앙급 쓰나미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번에 채권은 돈을 최대한 불린 다음에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이 나라는 부조리하고 부패가 만연한 국가입니다. 자기를 믿으라고 그러면 절대 경력이나 스펙 내세워서 떠들고 언론 기자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부조리와 부패를 정확하게 보고 계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실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기득권이나 족벌이 어떤 인간들이고 이른바 배웠다가 내세운 인간들이 얼만큼 이기적이 위선적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치 기생충이나 버러지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존경을 하라고 합니다. 사기를 안 당하면 그만이에요. 저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도장을 찍어라고 유혹은 할 수 있어도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도장은 안 찍으면 됩니다. 여러분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려면 도장을 찍지 않으면 됩니다. 꽹과리 치고 박수 치고 소리 치고 그러지만 사실은 유혹일 뿐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싶으면 기다리세요. 진실이 다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10년마다 이 짓거리는 선부장 제도기 때문에 이 사기는 계속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같은 사업을 안 하겠냐고요. 남의 돈 갖고 땅 사고 거기에 건물 짓고 그다음에 돈이 남는 건데 수천억, 수백억에서 수천억씩 남는 건데 벼락 재벌들이 되는 건데 여러분 같은 안 하겠냐고요. 거기에 피해자들은 여러분 자녀들이나 우리 옆에 있는 이 나라 이끌 중추적인 젊은이들은 인생이 피폐해지고 노예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숙명령에 살게 되는 거고. 그 사기를 누가 협조했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선분양 제도가 사기입니다. 그 사기꾼에 많은 사람들이 사기에 동원된 것 뿐이에요. 다 시민들 돈일 뿐이고, 이번에 다 시민들이 건설가 돈 없습니다. 자기들 돈 아닙니다. 선분양 제도를 불신하십시오. 분양만 하면 떼돈을 버는데, 건물 인도도 하지 않고 현금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아니 자본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망하면 법인이 망하면 자기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이 나라에서. 이 나라 기득권은 철저하게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입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윤석열 정권 우리나라의 기득권 문화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이 1년 이상 못 갈 거라 봅니다. 저 사람들은 영원히 정적을 제거하면 영원히 지배할 수 있다. 제가 볼 때 1년 이상 못 갑니다. 불신하십시오. 불신하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지 마십시오. 이 땅의 기득권들은 조작, 그리고 협박, 비교, 경쟁,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그 사람이나 비밀 알려주세요. 어차피 시민권이 똑같습니다. 단지 저쪽은 지네끼리 네트워크 만들어 사기치는 것 뿐이에요. 사기꾼들한테 사기 안 당하는 건 본인들 권리입니다. 불신하세요. 저 인간들, 우리나라 지식인들 불신하십시오. 불신하셔야 여러분이 살아남고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선분양 제도가 있는 한 사기는 공동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푹 치고 장구 치고. 청약했더니 5억 벌었어요. 10억 벌었어요. 유튜브에 떠들고. 똑같은 사기꾼들. 댓글 부대 동문학,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나 같은 사람 돈 주겠다 꼬시고. 협조하면 몇 억, 몇십억씩 주겠다 그러고. 누구 돈입니까? 여러분들 피땀 흘린 돈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행복이자, 여러분을 지키는 수단이자, 성이자, 여러분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 함부로 결정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선분양 제도가 있는 이 사기는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에 온갖 지식인이나 대폭군들, 지식군들, 정치꾼들 전부 동원되는 사기예요. 진보 유튜브 집회 국민 갈라치기 방송입니다. 무슨 갈라치기를 내가 사기당하지 말라는데 이거 잘못 얘기하는 거야? 응? 이거 좋아, 이거 사면 돈 버는데 분양 물건도 안 보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아니 물건도 안 만들고, 아니 인터넷에서는 물건 만든 다음에 배달하잖아. 물건도 안 만들고 만들었다고 분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 거니까 믿고 5억 주세요, 10억 주세요. 아우에 감사해요. 그게 말이 되냐고. 처음부터 사기야. 있지도 않은 물건 만들어 갖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환상만 심어주고 돈만 빼가는 사기지. 아니 내가 아니냐고. 저 얘기하는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니까 이 나라에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많이 벌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집행 권한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뇌물이든 뭐든 돈이 쏟아져 들어와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집행 권한만 있으면. 선문양 제도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분명히, 전부 공급자 우선이에요. 뭐만 팔아야 돼? 환상팔이만 하면 돼요. 분위기 동원하고. 앞으로 줄서기 알바 또 안 동원하겠냐고. 줄서기 알바 또 동원 안 할까요? 처음에 분양 끝나고 나중에 망하고 그러면 또 저 분위기 띄울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고가 신고하고 줄서기 알바 수백 명 수천 명씩 동원 안 하겠어요? 건설사에서? 그게 사기지 뭐가 사기 아니야? 환상팔이 하는 거. 저쪽에 사람들이 연일 인산인해네. 사기꾼들 얘기 달콤하죠. 쉽죠. 세상에 그렇게 쉬우면은 항상 인생에 재앙이 낍니다. 다 끝나고 하셔도 늦지 않아요. 앞으로도 어떤 능력이 최고냐, 참을 수 있는 사람,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이런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껴서 처먹고 살던 너무 많습니다. 다 끝나고 해도 늦지 않아요. 이미 도장 찍은 사람들은. 뭐 이거 저기야 사업 그거 하는 애들 온갖 쓰레기를 다 동원한 겁니다. 뭐 엑스맨이니 오피맨이니 불안한 이유니 불편한 이유시니 조직폭력배들이니. 왜 동원하겠어? 뒤탈없게 하려고. 그 지랄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에 돈 벌려면 권력만 있으면 돈은 영향력과 권력만 있으면 돈은 그래서 그 라인 잡고 그거 가려고 그 조건 하려고 그 난리들 아는 사람들 그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나도 그런 부류 쓰레기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보고 자란 게 있으니까 본 게 있으니까. 좀 이따 와서 음악 하나만 듣고 잠깐만 목 좀 축이겠습니다.
진실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PF 대출의 최대 위험 내관은 뭐 증권사나 이런 데 아닙니다. 어디냐? 보험사입니다. 이미 보험사들은 알고 있고요. 보험사가 국내 보험사가 PF 대출만 해준 게 기업 대출 30%가 137조 원 중에 42조 원, 지금 2022년 기준 50조 원이 PF 대출입니다. 원래 15조 원쯤 됐는데 300% 이상, 전부 다 300% 이상 했어요. 그래서 2009년도 사태 400% 폭탄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보험사 파산, 증권사 보험사 파산 예정돼 있었던 일입니다. 돈은 다 빼돌렸죠, 수수료는. 성과금이 뭐냐, 다 빼돌렸습니다, 업계에서. 보험사 폭탄입니다, 사실은. 지금 증권사 이거 다 구라예요. 보험사가 특히 이번에 뭐 기업 대출은 지금 기업 대출의 30-40% PF 대출이고요. 더 문제는 그거예요. 350조 부동산 대출이 신용등급 평균 3등급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보험사 재앙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만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지금 70% 가까이가 지금 DSR 40% 넘고 그 40% 넘는 사람들 70%의 대다수가 보험사 대출 받은 사람. 그리고 보험사가 PF 대출을 2009년, 2011년 사태에 400% 가까이 빌려줬어요. 기업 대출 130조 중에 47조 원이 50조 가까이가 기업 대출 130조, 50조가 PF 대출입니다. 오늘 차학봉 기자님이 이걸 썼는데 더 큰 것도 제2금융권 연쇄부도가 아니고 사실은 보험사 파산입니다. 보험사 파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증권사는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환란 터진 보험사에 터졌을 때 이번에는 은행 부도 사태가 아닙니다. 보험사 부도 사태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우리나라 몇 명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청자 알고 계셔야 돼요. 이번 사태는 뭐냐? 보험사 폭탄이 터져야 끝나는 거예요. 이번 사태는 보험사들, 특히 생명보험사들의 거대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날 때가 재앙일 겁니다. 이건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같은 저 막을 수 있어요. 50조 PF 대출 부실, 개인 350조 익스포저 중에 10%면 합쳐서 100조, 부동산 부실만 100조 원 폭탄이에요. 100조 원 폭탄 막을 수 있을까요? 특히 어디서 대출만 있는 생명보험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거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 아니면 몰라요, 지금. 이번에 보험사 재앙입니다. 제가 볼 때 보험사까지 하려면 내년에 증권사들 부실하고 수년 위로 오르는 건 내후년쯤에 보험사 본격적으로 내후년에 보험사 부실이 하반기부터 난리가 날 걸로 봅니다. 내후년쯤에. 지금 차학보님이 그러는데 다른 데 뭐 300%다, 120조다, 50조가 보험사 돈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소리들은 선분양제도 문제고 수수료, 대규모 수수료를 갖다 보험사에서. 이 금융권 난리 아닙니다. 뭐냐? 수면에 터질 거는 보험사 부실 폭탄, 핵폭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1년이나 2년 후에 터질 이 재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 얘기를 듣고 알고 계십시오. 저는 제 이야기가 틀리길 바랍니다. 아무도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저는 이 이야기를 1년, 2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2010년도) 사태 코로나 때문에 1, 2년 더 늦어진 것뿐이지 이거는 당연히 보험업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제2금융권 폭탄이 아닙니다. 핵폭탄 쓰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이 극에 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당연히 증권사는 몇몇 하겠지만 제일 문제는 어디야? 보험사입니다. 금융권보다 보험사가 대출액이 더 커요.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기업 대출 지금 150조 가까이에 50조가 보험사. 2021년 말이고 지금 현재 150조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대출. 그 중에 30%가 50조가 보험사 PF 대출입니다. 어느 정도로 300%가 폭증했어요.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요, 다. 어디가 부실한지. 당연히 이거는 대동 포럼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폭탄 터진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아요. 분양이고 나발이고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는 압도적입니다. 연체율은 사실상 엄청난 재난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럼 보험사 부도나면 누가 돈 손해보는 거냐? 보험계약자. 다른 나라에서 PF 대출 비중이 어느 정도냐? 3만 프로가 3만 프로. 다른 나 미국 대비 3만 프로. 3천 프로인가 그래요. 3만 프로인가? 3만 프로입니다. 미국은 4, 5년 PF 대출이 얼마더라? 아무튼 3,000%인가? 아무튼 모르겠어요. 헷갈리네. 연체율은 2020년부터 40% 폭증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는 제한급으로 폭증할 수밖에 없죠. 대동 포럼에 올려놨어요. 어디에 올려놨냐? 중요 보고서, 기관 보고서 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가셔갖고 다운받으시면 돼요.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전문가 모안에 거의 다 어떤 정성적인 말씀을 하세요. 사태를 갖다가 뭐 위험하다, 막 이런 어떤 정량성 있는 이야기 없습니다. 제가 정량성 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험사가 금융권 전체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해줬고 신용 하락 등급에다가도 대출해줬습니다. 주택담보. 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보시면 앞으로 사태가 다들 알게 되실 겁니다. 무슨 사태가 일어나는 거야? 무슨 사태가 일어나는 거야? 선분양제도 사기가 궁극적으로 보험계약자니 뭐니 전부 다 피해자로,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선분양제도는 폐지해야 됩니다. 여기에 관계된 수많은 비리, 부조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됩니다. 이러다 국가경제 존립마저 위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국민연금 파산, 국가존립 위협까지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제일 걱정되는 거는 다음 세대의 경제적 재앙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아우, 감사합니다. 저는 제 얘기가 환상적이지 않죠. 차갑죠. 인기 있을 수가 없죠. 그럼 보험사 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거 믿고 공적 자본 집어넣으라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공적 자본 집어넣게 되면 우리나라 채권 금리 뭐니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국가 경제가 파탄 날 수밖에 없다고. 사태의 핵심 코어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온갖 국가의 재원이나 저기가 선제적으로 대처 못하고 낭비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지금 그 얘기를 안 하죠. 제가 얘기 퍼뜨려 드릴게요. 일반인 다 알죠. 보험사 대란입니다, 이번에 IMF 때는 제일은행이나 은행권이 부도났어요. 이번엔 보험사가 부도납니다. 벌써 MG가 부실금융기관으로 벌써 부도났어요. MG가 부실금융기관으로 벌써 부도났다고. 아주 충격적인데 언론의 주요 논문을 안 따는. 연체율이 다 나오는데 연체율이 2020년부터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예고장 재앙이었어요. 국민연금이 지금 경제위기 해결 방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약 담청자부터 전부 다 80%가 계약을 포기하고 있어요. 몇 프로가 80% 가까이 계약 포기하고 있어요. 왜 포기할까?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이번에 제일 수출 국가가 제일 타격입니다. 한중 베트남이 경제 직격탄입니다. 내년에 집값 더 떨어지고 그러면은 보험사 부실론 올라오면 한국 경제 핵쓰나미가 되는 겁니다. 한전채처럼.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는 16조 4,400 우량물 비중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 AA 플러스 등급의 인천도시공사 채권이 예상 규모만큼 투자자를 찾지 못해 발행이 취소됐다. 정부가 채권 사실은 더 좀 부담 요인이에요. 당국은 증권사의 추가 유동성 3조 원 집행에 협조하기로 했고 제2금융권 PF 73조가 뇌관이 아닙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명백하게. 보험사가 뇌관입니다. 보험사 부동산 대출이 뇌관이 될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터질 거고 보험사 터지는 게 핵폭탄이 될 거예요. 금리는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광석 순수출이 성장을 깎아먹는 모습인데 당장 강달러가 약달러로 효과적인 대책은 아니.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과열지구에서 무얼 상상하든 최소 2년 동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떠드는 거하고 사태가 어떻게 보면은 핵심 진원지가 다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든 여러분 주머니인 호주머니에 현금을 갈취하려고 하는 개수작질일 뿐이에요. 개수작질일 뿐이라고. 아우, 예, 안녕하세요, 이병님. 지금 우리 20대들은 대출 조만간에 500조입니다. 500조에. 매일 자해 시도하는 젊은 청춘들입니다. 이게 이 나라의 우울한 초상이라고. 누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부조리와 부패한 한국의 기득권, 족벌 집단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을 공정하게 바꿔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얘기하지 않아요. 경제 위기론만 얘기해서 정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하는데 어떤 여론 작업 아니에요. 선분양제도 폐지해야 됩니다. 선분양제도는 이 경제 재앙의 진원이에요. 시스템입니다. 시민 돈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갈취하는 사기 수법이에요. 50년 된 제도입니다. 개발 시대 때는 유용했어요. 인정합니다. 지금은 선진국이 말이 안 되는 제도예요. 그리고 건설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 자본 비중은 40%, 에코티가 40%는 50%는 돼야죠. 4%가 뭡니까? 4%가 뭐예요? 그것도 후순위채 발행하면 아예 자기 돈이,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신고제는 전부 다 허가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오늘 말이 과격했다 그러면 감정에서 좀 잘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마음 편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사기꾼들 전화하고 비교질하고 우울하고 이상한 얘기만 계속합니다. 성 얘기하고 쓰레기 같은 얘기는. 사람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관심받고 존중받는 어느 소수 기득권만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돼요? 여러분도 이 땅의 시민들입니다. 자기의 삶은 자기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수의 부모 잘 만난 소수의 기득권, 인간들만 살아가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사회예요. 대한민국을 건국을 꿨던 독립운동가나 그런 분들이 꿈꾸던 사회가 아니라고. 세금을 또 메꾸고 몇 년 후에 제가 그랬잖아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부터 뭐 플랫폼 신도시니 뭐니 메가시티니 또 사기칠 거라고. GTS라고. 선분양 제도라. 국가가 그 앞잡이가 될 거고. 지자제야. 세금 걷는다고. 시민을 위한 국가가 돼야지 소수 기득권을 위한 나라가 되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다수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매일 저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이라 얘기가 20, 30대 젊은이들이죠.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살아갈 사회가 지옥이 생지옥이라 그러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돈을 가지고 이런 게 문제 아니에요.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부자가 세금을 내고 소비자가 물건을 확인하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뭐
인생 최대의 쇼핑인 부동산 당연히 엄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 보조제도는 폐지돼야 돼요.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은 거예요? 사기꾼들에 대해서는 가혹해야 됩니다. 엘리트 범죄는 10년 이상 종신형 확대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벌금형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오늘 8시까지만 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게 있어갖고 공부할 게 있어서. 여러분들. 서무장제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 팩트. 사실은 진짜 팩트는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궁금한 분들은 대동포럼 가서 다운받으세요. 정확한 자료입니다.